자, 2024년도 1월 5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재미로 보시라고 꿈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팁스코인, K다이아몬드 코인 상장을 하고 있는 상장사 대표입니다. 자, 조금 전에 동영상 하나 올려드렸죠. 자, 인구 14억 4천만 명 해외 유튜버입니다. 인도 해외 유튜버 팁스코인 재단과 지금 협업이 확정됐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안철수, 이 꿈을 제가 조금 전에 꿨는데요. 새벽에 3시 반쯤, 항상 꿈을 꾸고 깨어나는 시간이 3시 반 정도 됩니다. 오늘도 정확히 3시 반쯤에 꿈을 꾸고 깨어났는데요.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이제는 뭐 포스트로 쓰지 않고 작년서부터는 제가 좀 게을리기 시작을 해서 꿈속 이야기를 그냥 꿈을 꾸고 나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녹음을 합니다.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제가 꿈을 꿨는데 안철수하고 안철수 부인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전에 누가 나왔냐면 한동훈이가 나왔거든요. 한동훈이가 뭐 100%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아무튼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알기에는 한동훈이 꿈속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하고 안철수 부인이 나왔는데 느닷없이 안철수 부인이 저희 집사람한테 서울대 졸업장을 주는 겁니다. 이게 꿈이니까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앞서 여기에서 제가 비몽사몽간에 녹음을 했는데요. 5년 전, 6년 전에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안철수하고 저하고 꿈속에서 경합이 벌어지는, 여기에도 경합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도 경합이라고 나오는데 꿈속 이야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분이 저희 집사람한테 서울대 졸업장을 주는 그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재미삼아 보시라고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한 30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기억도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이 꿈속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야, 이게 왜 느닷없이 왜 갑자기 앉아가지고 이런 꿈을 꾸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어제 그동안에 기획했던, 여기죠, 이제 여기. 어제도 이제 방송을 했잖아요. 여기. 자,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이 콘서트 홀입니다. 이 콘서트 홀. 자, 여기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건 오래전서부터 준비했던 기획이에요. 제가 이 콘서트 홀을 왜 준비를 했는가. 여기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방송에서 제가 누차 해왔던 이야기예요. 몇 년 전에. 벌써 횟수로 그것만 따져도 여기 이사 온 지가 지금 2년이 넘었으니까, 3년 차니까 벌써 한 6, 7년 전 이야기네요. 6, 7년 전. 저한테 그 젊은 교회 목사가 왔습니다. 몇 분이 왔어요. 몇 분이 왔었을 때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 젊은 친구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식 추천 뭐 이런 문제 갖고 이제 저한테 와서 여러 가지 사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1조를 받게 되면 그 11조를 없애지 말고 그냥 잘 모아서 주식 투자를 하든 뭐 선물옵션 투자를 하든, 그것 때문에 저를 찾아온 목사님이니까, 그 목사님이 여러 분 있었고요. 여러 명 있었습니다.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젊은 목사님한테 내가 주식을 무료 추천을 해주고 주식을 가르쳐 줄 테니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1조 헌금이 들어오면 그거 갖고
전부 다 주식 투자를 하든 선물 옵션 투자를 하든 목사님이 직접 하셔가지고 번 수익금이 나올 거 아니냐. 그 돈 갖고 11조를 낸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줘라. 그러면 그게 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당신의 개척교회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11조를 냈는데 그거를 잘 운영을 해가지고 번 수익금 갖고 나눠주게 되면 그 교회의 소문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돼 있다. 막 퍼서 다 줘라. 그게 하느님의 뜻이고 그게 목사님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다는, 그 젊은 목사님이 한다는 이야기가, 이 교회는 목사가 마음대로 자기 돈을 못 쓴다. 장로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를, 이 콘서트홀을 얻을 때 제가 여기에서 선물 옵션 방송을 하든 주식 방송을 하든 이 유튜브에 음악을 들어오는 사람들의 90%가, 이 유튜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90%가 노래를 들으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나머지 5%는요, 주식, 재테크, 교양, 시사, 뭐 이런 게 5%입니다. 나머지 95%는 전부 다 노래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유튜브에. 이건 유튜브에서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코인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나는 주식도 싫고 코인도 싫고 부동산 아니면은 그냥 일반인들. 자, 이 사람들을 제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교회 목사한테 해왔던 거, 교회 목사가 못한다고 하니 그러면 사이비 교주가 돼서 그럼 내가 해야 되겠다. 여기 콘서트홀 얻을 때 여기 십자가 보이죠? 이 하느님한테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 콘서트홀을 나한테 주면 내가 하느님 뜻대로 내가 살겠시다. 그리고 약속으로 이 십자가를 없애지 않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얘기를 했고 약속을 했고, 저는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결국은 하느님이 저한테 이 콘서트홀을 1년 반 만에 단돈 10원도 올려주지 않고 제가 원하는 금액에 이걸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획을 짤 때 제가 여기에다가, 여기 하단입니다. 이 왼쪽 하단. 지금 여기에 60인치 TV를 지금 설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물 옵션 방송을 하든 코인 방송을 하든 여기에 차트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 노래를 들으러 왔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제가 번 수익금의 몇 대 몇은 후원금을 낸 사람들입니다. 후원금을 낸 사람들, 그리고 제 방송을 듣고 직접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자,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수익금 갖고 이 K다이아몬드 코인, 팁스 코인의 가치를 올리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환원금을 나눠주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오래전서부터 해왔던 겁니다. 이게 우연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미 6, 7년 전서부터 이 머릿속에 다 구상을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제 하겠다고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안에 여기 TV가 설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 제가 이 꿈을 꿔서 이걸 실행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꿈에 새벽에 느닷없이 이 꿈을 꾼 겁니다. 안철수. 이 꿈을 꾼 건데요. 이 안철수 이 친구는 제가 꿈속에서 여기서 녹음을 했지만 꿈속에서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내 꿈에 나왔다. 그때 당시에도 안철수하고 저하고 경합을 벌이는 그런 비슷한 그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전, 6년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꿈속 이야기를 검색을 제가 녹음을 하려고, 이게 예사 꿈이 아니기 때문에 녹음을 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 이게 국민기업 관성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쭉 찾아보면 아무리 검색을 해도 검색이 안 돼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윤석열이 대통령 꿈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도 없이 꿈을 꿔왔기 때문에 여기 윤석열, 안철수 이렇게 처음에 검색을 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대통령이 되기 전에 윤석열 정신 차려라, 시간이 없다, 안철수에게 집중해라, 자칫 방관하면 낙선은 보인다, 차기 5년 청와대 임기 예약자의 운명,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꿈도 꾼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꿈은 뭐 수도 없이 제가 6번인가 꿨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윤석열 총장과의 만남, 그리고 수봉산 용현동 산 5번지. 자,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봉황의 목숨을 갖고 태어난 자의 용의 본적지. 그 다음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등짝에 새긴 회금수자와 아내의, 저희 집사람 이야기죠, 숨겨진 남자. 자, 윤석열 대통령과의 4번째 만남에서 나는 미국 단일 통화를 보았다, 3번째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주당 1억 원짜리죠. 자,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그가 대노하면서 국민정의점, 이런 이야기.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심각하죠. 꿈도 이렇게 꾸면은 이거 미친 거예요.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봉황의 목숨을 갖고 태어난 용의 본적지를 찾아라. 이게 꿈을 꿔도 이렇게 꿈을 꾸면 이게 미친놈입니다. 이게 제가 태어난 곳인데요, 여기가. 제 본적지 이야기입니다. 자, 목숨수, 봉쇄봉자, 용용자, 그 다음에 나타날 현, 용일초등학교 이야기, 뭐 이러면서 이런 꿈속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적은 적이 있습니다. 꿈도 이렇게 꾸면 재밌어요, 그죠?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안철수 꿈을 내가 꿨는데,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끝까지 찾아봤더니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꿈속 이야기 47편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나오잖아요. 2017년도, 2016년도. 자,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꿈속 이야기 재밌습니다. 꿈속 이야기 47편. 2016년도에요. 그러니까 벌써 9년 가까이, 8년인가 9년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5년 전인가 6년 전에 제가 꾼 것 같다라고 그냥 동영상에다 녹음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9년 전에 꾼 거니까. 자, 나라가 어지럽고 앞날이 투명하지 않다. 미국 대선이 하루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미국 대선 자료를 꿈속에서 찾고 있는데 그때 일입니다. 꿈속 이야기 47편 차지하고 결론만 내립니다. 청와대 기앗집이 보인다. 허나 청와대는 아니고 그냥 청기와 집입니다. 청기와 집 근처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제가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5년 임기 예약이 잡혀져 있습니다. 꿈을 꿔도 이렇게 꾸면 이건 또라이 아니면 미친놈이에요. 재밌습니다. 그죠? 꿈속에서 내가 하늘에서 소리를 자주 듣는다 그러잖아요. 꿈속에서 느닷없이 5년 청와대는 아니고 청기와 집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소리를 듣는다. 5년 임기 예약이 잡혀져 있습니다. 제가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하들짝 놀라서 발버둥 치면서 깨었던 꿈속 이야기입니다. 꿈속 이야기가 이렇게 꾸면 정말 여러분들도 기가 막힐 거예요. 그죠?
이거를 꿈속 이야기로 연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던 이야기가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하야 이야기가 연일 터질 때 나올 때라서 제가 이걸 아무리 꿈속 이야기라고 해도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포스트로 쓰지를 못하고 있다가 몇 달 지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제가 꿈속 이야기를 적은 겁니다. 자, 이때 청와대 지붕 위에 숫자가 보이면서 하늘에서 들은 내용이 하도 기가 막힌다. 5년 임기 예약이 잡혀져 있다. 그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가 본 숫자는 1962년도 2월 27일입니다. 제가 꿈속에서 기겁을 하면서 깨어날 때 보인 숫자가 1962년도 2월 27일이다. 얼핏 보면 저를 두고 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꿈속에서. 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보인 숫자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5년 임기 예약이 잡혀져 있다. 청와대와 닮은 청기화 집이 보이면서 1962년도 2월 27일 숫자가 보이면서 하늘에서 5년 임기 예약이 잡혀져 있다. 꿈을 꿔도 이렇게 꾸면 정말 재밌잖아요. 그죠? 완전히 소설입니다. 하늘에서, 얼핏 보면 이게 나를 두고 한 말인 줄 알았다. 왜? 하늘에서 소리를 들으면서 보인 숫자니까. 순간적으로, 이거 나를 두고 하는 얘기인가? 내가 대통령 된다는 이야기인가? 이러고서 착각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 1962년도 2월 27일은요, 제 생년월일입니다. 제 생년월일. 꿈속에서 내가 봤을 때 이거를 제 생년월일로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치고 깬 이유가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하늘에서 소리를 딱 들었는데, 그리고서 숫자가 그 청와대와 닮은 청기화 지붕 바로 위에 생일이 1962년도 2월 27일이라고 딱 정확히 적혀져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 깜짝 안 놀라겠어요? 자, 하늘에서 들린 소리 5년 임기 이야기 잡혀져 있다. 거기에 보인 숫자 1962년도 2월 27일. 꿈을 꾸고 한참 멍하니 생각했다. 이게 도대체 뭔 꿈인가? 5년 장기 예약이 잡혀져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꿈이잖아요. 그죠? 이 꿈속 이야기가 하도 기가 막혀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내가 청와대 주인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생일이 맞습니다. 2월 27일은 제 생일이에요. 2월 27일. 제 생일인데 생일은 맞는 것 같은데 분명히 눈에 익은 숫자니까. 근데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것은 나는 내 생일이 1963년도 2월 27일이거든요. 이래서 이게 나는 아닌데 이게 그러면 누군가 안철수 아닌가? 그 사람이 아마 62년생일 거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고 난 다음에 또 꿈을 꾼 거죠. 오늘 또 꿈을 꾸고 깨어났다. 청와대가 맞다. 그러나 자세한 꿈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청와대 꿈을 꾸길래 안철수가 1962년생이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외에 또 누가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안희정을 검색을 한 거예요. 근데 1965년생이에요. 그러면은 청와대 주인이 1962년 2월 27일생이라고 했으니 제가 이제 다시 안철수를 그때 가서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다는 거죠. 순간 저는 소름이 끼치는 줄 알았다. 이건 도대체 뭐냐? 1962년생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미쳐버릴 만한 일이 생겼다. 생일이 저랑 하루가 틀립니다. 아무리 꿈속 이야기지만 이렇게 꿈에서 나오면 이거 대책이 없는 겁니다. 자, 1962년서 여기 보시면 1962년 2월 26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청와대 청기화집 위에서 하늘에서 5년 임기 예약이 됐다라고 하면서 본 숫자는 1962년도 2월 27일생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머리 돌아버리잖아요. 이게. 자, 이게 이제
6년, 8년 전에 꾼 꿈인데,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예. 자, 아무튼, 제가 2016년도네요. 2016년도 11월 8일 날, 제가 이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꿈은 그 전에, 몇 달 전에 꾼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될 것인가, 하야가 될 것인가, 뭐 이러고서 막 세상이 복잡하고 그럴 때, 다음 청와대 임기 예약자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포스트를 올리면 이게 또 괜히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제가 훗날 탄핵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제가 썼던 이야기인데, 오늘이 이제 이 꿈속 이야기에서 느닷없이 안철수와 안철수 부인 그리고 한동훈이가 꿈에 나와서 한동훈이가 먼저 나온 것으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기억이 나고요. 기억이 나고 안철수하고 안철수 부인이 나왔는데, 안철수 부인이 저희 집사람한테 졸업장을 주는데 꿈속에서 안철수하고 저하고 경합이 벌어지는 이런 비슷한 분위기, 이런 비슷한 분위기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꿈을 꾸고 다시 잤어요. 다시 잤는데 꿈속 이야기에 또 정확히 연이어서 2부가 영상으로 제 영상이란다. 꿈속에서 나왔습니다. 왜 꿈에 새벽 3시 반에 꿈에 나왔는가? 이건 꿈속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 들어보세요. 어느 당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이제 인재를, 아주 신선한 인재를 등용을 하는 그런 일에 제가 채택이 꿈속에서 된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안철수하고 제가 꿈에서 경합을 벌이는 그런 꿈을 꿨는데, 아무튼 꿈속 이야기로는 여러분들 이게 꿈에 차기 대권 주자가 이렇게 나오면은요, 좋은 꿈입니다. 꿈속에서 대통령 나오는 꿈 좋은 꿈이거든요. 돈이 들어오는 꿈이에요, 원래.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고 아무튼 이 안철수라는 사람은 지금 한동훈이가 갑자기 급부상이 됐잖아요. 급부상이 돼서 지금 여당의 강력한 대권 주자로 지금 결정이 났는데, 이렇게 결정이 나서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면 안철수는 이제 또 물 건너가는 겁니다. 물 건너가는 건데, 지금 여당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끝이 좋지 않으면 한동훈이도 힘듭니다. 일단은 힘들어요. 왜 그러냐? 아무리 신선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더라고 해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끝이 좋지 않게 끝나게 되면, 그러니까 좋지 않게 끝난다는 거는 최악의 상황, 뭐 탄핵이나 뭐 하야나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끝나게 되면 그 정도 상황을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기를 뭐 인기가 있든 없든 임기를 그냥 제대로 잘 마무리가 되면 한동훈이가 그 여파를 힘을 받아서 안철수를 이기고, 어차피 경합을 해야 되니까 이기고 틀림없이 한동훈이가 부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최악의 상황으로 만약에 급변동하는 대한민국의 정세가 급변동이 되면서 한동훈이가 부각이 되게 되면 이거는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재명이 인생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 좋게 끝난다라고 했을 때 한동훈이하고 이재명이하고 경합이 벌어져서 대선이 결정이 나게 된다, 그렇게 흘러가게 될지, 아니면 이재명이가 정리가 되면서 차기 대권 주자가 나오게 될지는 그건 모르죠. 근데 뭐 민주당에 신선한 인물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무튼 꿈속 이야기에서 대통령이나 뭐 대권 후보가 꿈에서 나오는 거는
이게 재물이 들어오고 그러는 꿈이기 때문에 나쁜 꿈은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 제 꿈속 이야기에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어제 제가 이 프로젝트, 이 콘서트홀 프로젝트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서부터 제가 머릿속에서 구상을 했던 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익금의 50%를 사회에 환원하는 그 프로젝트가 꿈에 나오면, 시행이 되면서 이런 꿈을 꾼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꿈속 이야기의 내용이, 나쁜 꿈은 아니다. 희망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팁스코인, K다이아몬드 코인, 제발, 비상해라. 하느님이 도와줘도, 부처님이 도와줘도, 누가 도와줘도 도와줄 겁니다. 자, 오늘은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부연 설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